네, 매주 월요일 미국 시장을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의 유동훈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좀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게 네. 미국 시장이 2주 연속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 조정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좀 걱정스러운 것이 산이 높으면 골도 깊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미국 증시가 지금 정말 오랜만에 2주 연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흐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S&P 500이 0.1%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이 좀 하락폭이 컸고 0.7%. 특히 이 러셀 2000, 그러니까 경기 민감한 인덱스인 러셀 2000 중소형주가 마이너스 2.1%. 러셀 2000은 뭐 올해 오른 것도 없네요. 네, 거의 뭐 올해 연초 대비해서 0.5%밖에 못 오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FT 같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의 부도수가 2009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연체율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걱정스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과거에 이 뭐 닷컴 버블 때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었고, 보시면 2008, 9년 대비해서 또 90년 대비해서 정말 낮은 숫자입니다. 1.43%, 이건 미국 은행의 연체율 추이고 상승하고 있긴 하죠. 그렇지만 그 상승폭이 굉장히 더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부도수의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도 기업들의 부채 사이즈가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는 지금 이렇게 낮은 연체율이라는 것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경제 성장률 숫자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 숫자가 2.3%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을 1, 4분기 해줄 거다. 자, 이 숫자를 연간 환산으로 하시면, 아니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서 계산을 하면은 3%대로 지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3%면 과열 아닙니까? 미국 네.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성장률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조정 필요하다. 너무 많이 상승했었죠. 뭐 연초 대비해서 거의 8% 이상 상승하는 시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좀 조정이 있어 주는 것이 좋겠고, 결국 이렇게 조정을 야기했던 이유는 금리가 높게 유지됐다, 즉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께서 이제 최근에 장단기 금리 차나 은행 대출 연체율과 비교할 때 그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또는 대세 하락 가능성, 2년 안에 올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셨어요. 네. 그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죠. 불안해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좀 불안해요, 사실. 근데 솔직히 저는요, 너무나 마음이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그렇겠는데,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대출 증가율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까지 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제 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아래에서 어떤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출 증가율이 정상화되는데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총 여신의 규모의 추이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 2009년도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한 게 2009년 10월부터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결국은 정상화되는 과정. 그래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가 어떻게 보면 대출의 정상화 과정입니다. 이 구간에 S&P 500이 자그마치 200%나 상승을 합니다. 거의 5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23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말입니다. 이때 바닥을 찍었어요. 이게 마이너스 숫자였는데 이제 플러스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증가율이 그렇다는 얘기죠. 총 여신 증가율. 그렇죠. 앞으로는 이게 정상화되면서 이렇게 5% 수준까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예대율을 보시면은 지금 여전히 너무나 낮은 숫자입니다. 70.4%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권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 들어오고, 여기에 따라서 경기가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때는 대출 증가율이 늘어나면서 S&P 500이 지금 바닥 대비해서 한 40%대 중반 정도 올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 사이클로 놓고 봤을 때 200% 상승한다? 뭐 물론 그럴지 않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70대까지 좀 이제 다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예. 정말 많이 갔었을 때는 거의 80 수준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다시 내려와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편한 마음이 들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 공포와 탐욕 지수보다는 사실 자금 유입입니다. 네, 자금 유입 한번 보시면 엄청나죠. 많이 들어왔네요. 지금 이 들어오고 있는 수준은 정말 높은 수준이고요. 또 지난주에 IT에 있어서 지지난주에는 빠졌다가 지금 또 역대 최고치의 자금 유입이 또 IT 업종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만큼 이제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 또 유동성도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따라서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늘리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조정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된 말로 땡큐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워낙 한없이 올라가니까 사실 그게 더 불안했는데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다시 올라갈 힘을 비축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하고 국가별 매력도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자, 이게 마음이 편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펀드멘탈이 뒷받침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무작정 올라가기만 하고 펀드멘탈이 안 따라오면 어려운데 지금 보시면은 펀드멘탈이 따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된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포트폴리오 70% 가져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최근에 대체 자산,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가격이 급락을 했죠. 예. 그렇지만 여전히 자금 유입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별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겠는데요. 저희는 지금 여전히 펀더멘탈적으로 미국 나스닥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전체 지수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특히 전기차나 반도체 관련 쪽이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우리나라, 한국 그리고 대만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전략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 아마 상단을 뚫을 가능성이 예. 밴드의 상단을 뚫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결국 국가별 매력도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선진국에 있어서 매력도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여기서 나스닥 100과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여전히 나스닥 위주의 상승 주도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신흥국으로 보시면 이제 오른쪽인데 보시면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가장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을 쫓아서 베트남과 대만의 매력도가 나옵니다. 신흥국 평균이 보시면 9%인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숫자고 글로벌 평균 9%보다 10%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지금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한국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전략도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뭐 그렇지 않아도 AI 관련 업종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AI 관련 업종 특히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추가로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은 조금 자세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형 기술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저희가 지난주에 더 늘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상 전체 포트폴리오의 3분의 2를 65%를 대형 기술주, IT, AI 관련된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거의 뭐 대부분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금리가 앞으로 인하될 가능성을 가지고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그리고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을 저희가 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지금은 이 IT 위주의 매력도가 너무나 높다라는 얘기를 또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이 AI 반도체 시장 앞으로 6년 동안에 2030년, 그러니까 우리가 AI 사이클을 2030년까지 지금 많이 들여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AI 관련돼서 GDP가 16%포인트 정도 미국이 늘어날 거다. 30년까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여기 안에서 AI 반도체는요 20배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간 복리로 계산하면요 65%입니다. 그리고 65%씩 성장한다는 얘기네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에요. 복리로 53%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 이게 금방 1년 반 만에 끝날 사이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S&P 500의 빅테크들
이쪽에 이 영업 마진율 또는 순이익 마진율을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23%가 넘어요. 그리고 S&P 500 다른 기업들은 10%대입니다. 그러니까 2배가 훨씬 넘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또 IT 쪽,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쪽이 26%나 됩니다. 가장 그래서 자, 이런 가운데서 저희는 펀더멘탈이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기술주들의 상대적인 매력도들을 한번 짚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테슬라, 인텔 이런 종목들의 매력도가 너무나 높게 나오고요. 그 밑으로 요즘에 보면 아마존도 올라오고요. 또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여전히 높게 나와요. 그 이유는 그만큼 지금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는 어떤 급락장, 뭐 대세 하락장, 뭐 빅테크를 던지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시기 지금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덧붙여서 또 최근 미국이나 중국이 전기차 관련 종목 수익률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네, 최근 보시면은 중국 자동차 쪽에서 워낙 적극적으로 단가를 낮추고 해외 수출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경쟁력을 일으켰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도 그 가격을 낮췄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현상을 보시면은 최근에 요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의 리오토라는 종목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리오토는 어떤 종목이냐면 단가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기아차, 리오토, 테슬라,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가격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품질 경쟁력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업종이 성장을 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테슬라라든지 대표적인 전기차 종목들의 주가가 정말 많이 하락을 했어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5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타이밍에서는 이렇게 더 이상 마진이 하락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펀더멘탈이 점점 더 나아질 수 있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를 올해 6월부터 인하할 거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 이런 성장 업종 중에서 현금 흐름이 조금 나쁜 기업들에 있어서는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기차 부품 중에서 앞으로 또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뭐 그동안 상당히 좀 험한 길 걸어왔는데 이제는 조금 더 길이 좀 순탄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